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액트 뽀개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즈 스테이트를 이해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HTML이나 CSS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리액트 라우터 같이 이제 페이지 전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액트를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했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즈 스테이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리액트에서 훅스라고 하는데요. 뭐 유즈 어쩌고 하는 게 다 훅스라고 보시면 돼요. 유즈 어쩌고, 유즈 어쩌고. 그럼 이거는 유즈 스테이트. 그러면 데이터 상태를 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 이제 커스텀 훅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냥 유즈하고 어쩌고를 만든 겁니다. 그게 커스텀 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문서를 보시게 되면 리액트 닷 가볼게요. API 참고서를 보겠습니다. 이 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유즈 어쩌고인 거예요. 유즈 어쩌고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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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부 다 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유즈 투두스, 유즈 포토스, 뭐 유즈 어쩌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내가 만든 커스텀 훅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해야겠죠, 그렇죠? 유즈 스테이트로 오셔서 이 레퍼런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학습하기 쪽도 괜찮아요. 학습하기 쪽에 아마 스테이트 관리하기 이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이 잘 되어 있다면 요거를 보셔도 좋고요. 영어로도 한번 보시고요. 예, 편하신 거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영문으로 했을 때는 UI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그 영문으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뭐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는 스테이트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리액트 훅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즈가 그냥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스테이트는 어떤 거의 상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한다. 어떤 걸요? 그렇죠. 스테이트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데이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상태. 현재 데이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데이터 상태 유지 중요합니다. 유지 그리고 현재 데이터를 또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나오네요. 아, 현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현재 데이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문법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딱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게 배열 표시입니다, 배열. 예, 배열 요소를 좀 알아야 돼요.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만 좀 설명드리고 프로젝트를 한번 가볼게요. 자,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npm create 바이트 골뱅이 레이티스트 하나 해서 만들게요. 스테이트 튜토리얼 리액트로 하고 타입스크립트로 할게요. 해당 폴더로 이동할게요. 스테이트 튜토리얼로 이동하고 탭 npm 인스톨 그래서 외부 모듈 다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코드 띄어쓰고 점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그 VS 코드 쉘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되는 겁니다. 명령 팔레트 쉘 요거요. 쉘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요걸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폴더에 있는 VS 코드를 열겠죠. 그래서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서 한번 돌려볼게요. npm run dev 커맨드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얘네들은 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워볼게요. 소스에 app.css도 그냥 다 주석하고 이 index.css도 다 주석하고 app.tsx로 올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로 만들었는데 이게 같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했었던 펑션 컴포넌트랑 같은 겁니다. 리액트하고 펑션 컴포넌트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요거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것만 놔둘게요. 지금 div 얘네도 다 지우고 그냥 싹 다 지우고요. 싹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current count다 해주고 이렇게 count 데이터를 쓰려면 이렇게 중괄호 해야죠. 그렇죠? count가 이렇게 되고 밑에는 버튼 만들다 볼게요. 그래서 count up onClick 그쵸. 해당 요소가 클릭이 되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가 함수입니다. 함수. 앞에는 현재 데이터. 뒤에가 이제 데이터 변경 함수예요. 데이터 변경 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setCount라는 거를 호출하면 되겠죠.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setStateAction이란 거를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가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데이터에서 1을 더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count 1이 된 이 값을 넣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added value를 내가 넣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count down도 하나 넣을게요. count down. 그러면은 added 반대가 뭡니까? 빼진 거 decreased 할게요.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decreased count 마이너스 1 해가지고 decrease increase decrease 예, CREAS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볼게요. 자, 카운트 업을 하게 되면 카운트가 올라가고 카운트 다운 하게 되면 카운트가 줄어들게 되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테이트의 활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를 일단 한번 띄워둘게요. 콘솔. 일단 이 유저 스테이트 본 강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면 네, 상태가 변해야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렌더링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콘솔 로그를 이렇게 해볼게요. 콘솔 로그 헬로우라고 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처음에 그려질 때 헬로가 찍히겠죠. 그쵸? 그리고 어때요? 제가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헬로가 찍히는 거 지금 보이세요?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뀌네. 자,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랜덤 숫자를 만드는 함수를 제가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위에다가 펑션 get random number 네, 반환은 이제 넘버다. 매스라는 유틸이 있어요. 매스 랜덤이라는 거로 0에서 1 사이가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get random number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random number 백틱으로 쓸게요. 이렇게
랜덤 넘버다. 네, 철자. 예.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처음에 한번 실행이 되니까 랜덤 넘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카운트를 올릴 때마다 랜덤 넘버가 계속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스테이트라는 게 바뀌면은 현재 있는 값이랑 바뀌면은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바로 셋 카운트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카운트 업을 할 때 만약에 added value가 5다. 그러면은 제가 리턴을 할게요. 그러면은 밑에가 안 타겠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오면은 얘를 제가 let으로 만들고요. edit value는 5이다. 죄송해요. 5보다 5보다 크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5보다 크다면 무조건 5로. 자, 이렇게 해서 돌릴게요. 자, 무조건 5로 되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지막에 한번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셋 카운트는 트리거가 되지만 렌더링이 안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스테이트라는 것은 결국에 값이 바뀌어야만 렌더링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이 바뀐다라는 의미는 이 부분이 계속 타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함수 쪽이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아시겠죠? 좀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말은 좀 부연 설명하면은 즉 상태가 이전 값이랑 똑같으면 안 바뀜. 그 뜻이겠죠? 그쵸? 그리고 바뀐다라는 의미는 즉 렌더링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함수 부분이 실행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구글링 해도 AI가 답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자바스크립트 랜덤 헥스 코드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랜덤 헥스 코드를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네요. 한번 써볼까요?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위에다 만들고 자료용이 지금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으로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매스 랜덤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니까 반올림 반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소수점 없애고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get hex 랜덤 hex 컬러 이거를 가져오면은 데이터가 바뀌겠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헥스 컬러를 제가 실행한다. 그러면은 랜덤 bg 컬러 헥스 컬러를 사용을 해볼게요. 네, 랜덤 컬러를 써서 저희가 배경색을 바꾼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써보면 되겠죠. div로 바꾸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랜덤 헥스 컬러로 바꿀 수가 있겠죠. 랜덤 헥스 bg 컬러. 자, 이 상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한번 렌더링이 되면 이렇게 저희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 실행이 되고 나서 이 결과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카운트업을 제가 요거를 한 3으로 할게요. 3 하나. 왜냐면 데이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렌더링이 됐다라는 의미고 함수 쪽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쵸? 둘, 셋. 3번까지 됐고 이제 이전 데이터가 똑같기 때문에
예,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헥스 칼라 부분이 적용이 안 됐죠.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렌더링이 안 된 의미예요. 안 됐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카운트 다운 하면은 바뀌겠죠. 왜냐면 이전 데이터랑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태가 바뀌어야지만 렌더링이 된다는 거구나. 이거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 부분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하위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 상태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라고 볼게요. 데이터를 얘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얘 그리고 얘는 제가 부모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얘는 하위 컴포넌트라고 볼게요. 자식 컴포넌트. 자, 그러면은 부모 컴포넌트에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식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버튼이 껐다 켜졌다 하면은 컴포넌트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조건부 렌더링 같은 거죠. 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네, 하면서 요거 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is on 그리고 set is on을 할게요. use state 그래서 기본 값을 저희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false다. 그러면은 현재 상태는 is on인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건부 렌더 기억나시죠? 만약에 is on이라면 end 그러면 보여지게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면 제가 여기서 div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는 showme라는 거로 만들게요. showme 데이터 is on이 아니라 showme set showme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이 눌러지면 얘를 토글 한다라고 볼게요. 버튼 showme 토글 현재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할게요. showme 토글하고 이제 언클릭이 되면 이렇게 여기서 이벤트 처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set showme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대는 느낌표 하시면 되거든요. showme의 반대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자, showme 토글을 하면서 없어졌다가 나타났다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렌더링이 됐다라는 말이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만든 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use state를 제외하고.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겠죠. 즉 이제 상태가 변하면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은 use state 빼고는 계속 데이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뀐다. 그러니까 실행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se state에 담겨 있지 않았던 지금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use state에 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를 스테이트에 담았어요. 예를 들면은 bg 컬러라고 볼게요. set bg 컬러 use state 하시고 이 부분이 초기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데이터를 초기 값이라고 합니다. 처음 데이터를 제가 랜덤 bg 컬러로 넣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비지 칼라를, 물론 얘는 실행이 되겠죠. 하지만 한번 담긴 비지 칼라는 변경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비지 칼라라고 해보면 비지 칼라 이렇게 넣게 되면 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테이트 상태로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장하고 돌려볼게요. 어때요? 안 바뀌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스테이트에 담지 않았던 이 랜덤 칼라는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5번이 되면 비지 칼라를 바꿀 거야. 아니 3번이었다. 3번. 이때는 나는 비지 칼라를 바꿀 거야라고 하시게 되면 3번이 넘으면 비지 칼라를 바꾼다. 그러면은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나, 둘, 셋. 이때부터는 계속 바뀌겠죠. 예. 뭐 이런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상태가 바뀔 때만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테이트에 안 넣은 데이터는 데이터 유지가 안 된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테이트에 없네. 안 담겨 있네. 뭐요? 데이터가 바뀌네. 즉 유지를 보장 안 하는 겁니다. 데이터 유지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도 스테이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다시 그리는 거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카운트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카운트를 하는 거를 제가 따로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게요. 요거도 이제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하위 컴포넌트 만들게요. 여기다가 C 폴더 컴포넌트 새 파일 해서 제가 이름을 카운터라고 하겠습니다. counter.tsx 리액트 펑션 컴포넌트로 할게요. 외기 변수 없고 반환이 리액트 엘리멘트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카운터 타이틀 정도도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카운터 프랍스 무조건 있다고 할게요. 그냥 이제 이런 부분 다 아시죠? 많이 했으니까 그쵸? 타이틀이 들어오고 얘를 나는 타이틀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얘 자체가 만약에 하위 요소가 즉 자식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카운트 셋 카운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초기 값을 제가 0으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밸류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카운트고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카운트 업만 놔둘게요. 카운트 업만. 언클릭이 되면 이제 set count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카운트 더하기 1을 해볼까요? 그럼 새로 변경이 된 이전 데이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렌더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제가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를 쓰려면은 저희가 익스포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포트 get 랜덤 컬러 위에도 마찬가지 get 랜덤 엑스 컬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get 랜덤 엑스 컬러. 자, 이 카운터도 익스포트를 할게요.
자, 그럼 이 카운터가 어딘가에 넣으면 되겠죠. 제가 밑에다가 넣어 볼까요? 네, 카운터를 넣고 이제 제목을 제가 하나 넣을게요. 이거를 뭐 1번. 자, 밑에 카운터가 있는 거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카운터를 하면 어때요? 아, 얘만 바뀌네요. 그렇죠. 이 상태가 바뀔 때 이 하위적인 요소만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이 안에 있는 애만 실행이 된다고요, 한마디로. 그럼 제가 여기서 콘솔을 찍어보면 얘만 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콘솔 로그 네, 백틱 쓸게요. 이렇게 가지고 카운터인데 어디냐, 타이틀이다 해가지고 자, 처음엔 한번 탔죠. 그리고 나서 하게 되면 얘만 타는 거예요. 얘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위에 있는 애 바깥에 있잖아요. 즉, 이거 바깥에 있는 애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가. 그러면 여길 때는 내부적인 요소만 렌더링이 되는데 카운터를 하면 어때요? 전체가 바뀌죠? 예, 이게 다른 겁니다. 아, 그러면 위에 있는 게 바뀌니까 밑에가 다 같이 바뀌는 거구나.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이 상태를, 데이터 상태를 얘한테 줬기 때문에 얘는 유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트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쇼미라고 아까 했잖아요. FTXX에서. 예, 쇼미일 때 저희가 이 안녕하세요를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카운터를 이렇게 톡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하위 컴포넌트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톡을 해서 보여줄게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렌더링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카운터를 하면 얘만 렌더링이 되는데 제가 쇼미 토글로 해서 얘를 일단 가려볼게요. 다시 하면 어때요?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위 요소를 다시 그렸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가 날아가게 버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어떻게 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토글을 통해서 얘를 안 보이게 한다 그러면은 얘는 한마디로 뭐냐면 얘를 다시 생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상태가 바뀌면서 얘는 전체가 다시 얘는 다시 그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태가 아예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상태를 하위 요소한테도 유지하려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조건부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CSS를 통해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카운터에 제가 리액트 CSS를 넣어서 스타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스타일을 넣고 점점 스타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즈 히든을 하면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예, 그렇게도 가능하죠. 그러면은 스타일에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쇼미일 때는 이게 아마 기본이 인라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라인이고 그게 아니면은 안 보이면은 넌이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렌더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계속 있겠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면 이렇게도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내가 재렌더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하위 컴포넌트에 대한 상태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위 컴포넌트를 제 렌더링하는 경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안 하고, 우선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카운트에다가 기본적인 값을 넣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초기 값이 무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니셜 밸류 해가지고 넘버를 넣어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데이터가 없으면 그때 나는 0으로 넣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니셜 밸류를 넣어도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카운트 밸류를 넣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니셜 밸류, 이니셜 밸류는 카운트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얘 다시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카운트가 3인 상태에서 다시 하게 되면 기존 얘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얘 나름대로 카운트를 올리고 나서 제가 토글을 시키게 되면 다시 그 부분 초기화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많이 하냐면 하위 요소에 있는 우리가 재련드링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이 부모 이쪽에서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제가 child count 할게요. child count. 그럼 set child count. 제가 일단 0으로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기서는 데이터를 받아먹기만 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려주기만 하는 거죠. 예. 뭐 이니셜 밸류라고 해서 이니셜 밸류로만 그냥 들어가게 하고, 실제로는 데이터를 여기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클릭에 대한 이벤트도 우리가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on count change 예. 해가지고 이제 매개 변수로 넘버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넘버를 줄 수가 있겠죠. 바나는 이제 보이드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넘버다. 요거는 이제 updated new value 할게요. 예. 그러면 uncount change들을 이렇게 풀업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럼 얘를 실행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네, 그쵸. 요렇게. 그래서 현재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니셜 밸류에 더하기 1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undefined네요. 네, 무조건 없앨게요. 네, 물음표 없애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태가 이제 차일드 카운트가 되고, 그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이제 여기서가 되겠죠. 그러면은 매개 변수로 이제 변경하려고 하는 new value가 들어올 것이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et child count를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ew value를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데이터 상태를 부모가 지금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렌더링이 되더라도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컴포넌트 상태에서 조건부 렌더링이라는 거는 다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위, 그러니까 자식이죠. 하위 컴포넌트 데이터 상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처럼 방법이 이제 아까처럼 그냥 레이아웃을
디스플레이 넌 같은 거를 해서 그냥 겉으로만 CSS적으로 안 보이게끔만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처럼 상태를 위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부모가 가지고 있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그 로컬 스토리지 같은 거 활용하시면 돼요. 로컬 스토리지. 예, 그렇게도 가능은 하세요. 그거는 더 다루진 않을게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뭐 로컬 스토리지 등도 활용 가능.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유즈 스테이트 상태가 변해야지만 우리가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이고 렌더링이 된다라는 것은 그 함수 자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를 한번 뜯어보자고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좀 더 알아봅시다. 이제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배열에 대해서 좀 알면 좋아요. 배열. 근데 우리가 이제 유즈 스테이트를 다룰 때 배열에 대해서 알면 좋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배열이라고 했어요. 지금 자료를 좀 볼게요. 자, 유즈 스테이트 이거 제네릭이라는 뜻입니다. 제네릭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넘버라는 제네릭이 들어오고 예, 초기값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함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함수가.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환형이죠. 유즈 스테이트를 했을 때 반환 형태가 어떻게 돼요? 배열입니다. 보이세요? 넘버라는 자료 하나, 그리고 뒤에는 디스패치라는 자료 하나예요. 예,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배열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영희, 철수. 제가 스티븐 해볼게요. 스티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죠? 이거 자체는 지금 프렌즈라는 배열이 있다고 볼게요. 자료형이 지금 스트링 배열인 상태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first, second, third라고 이렇게 받을게요. friends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배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순서대로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희가 지금 있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영희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니까 세컨드, 철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형태예요. 제가 여기서 콘솔 로그로 찍어 보면요. 네, 이렇게 찍어 볼게요. 세컨드, 서드. 자,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영희, 철수, 스티븐이죠.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영희가 들어오겠죠. 첫 번째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우리가 배열일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열에 0이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세컨드를 또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undefined가 뜹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설정을 안 하면 뜨는 게 바로 undefined예요. 그래서 undefined가 뜬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죠? 이게 어떤 뜻인지. 자, 그럼 이제 이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뭡니까? 뜯어 보니까 여기부터 봐야 돼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가져와 볼게요. 두 개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거가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있는 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름도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네, 굳이 이제 뭐 카운트다 뭐 셋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일 뿐이지 변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내가 뭐 get my number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뭐 this is my number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요거는 뭡니까? change 해도 되는 거죠. change my number.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내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함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문법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use state를 하면서 우리가 제네릭도 들어갔습니다. 제네릭도 설명 좀 드릴게요. 제네릭은 뭐냐면 우리가 자료형을 정하면 어떤 자료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자료형을 하나 정하게 되면 그 자료형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네릭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저 스테이트에서 값을 제가 0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로 바뀌었던 거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자바스크립트에서 설정이 안 되면은 들어오는 게 뭐라고 했죠? undefined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 얘가 undefined일 겁니다. 왜냐면 값을 안 넣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네릭으로 얘는 무조건 넘버가 올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유니언 타입으로 넘버 아니면 undefined입니다가 무조건 뜰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자, 다시 가볼게요. 커맨드 클릭. 자, 열어보니까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꺽쇠 있으면 무조건 제네릭이에요. 그리고 S가 있다라는 말은 S라는 제네릭 타입을 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S가 다 들어가 있죠. SSS.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요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면 다른 애들도 다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이 문자열이면 다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정대님 이건 뭐죠?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S에 대해서 자료형을 명시를 안 하면 undefined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use state 자체가 기본값이 있었어요. 이니셜 스테이트. 이니셜 스테이트도 뭐예요? 자료형이 S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넘버를 넣게 되니까 넘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S가 넘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가 됐던 거죠. 좀 너무 어렵네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넘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넘버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물론 데이터를 안 넣었기 때문에 defined까지 된 거고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문자열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S였던 부분이 다 문자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S였잖아요. 문자열. 맞죠? 자, 다시 들어볼게요. 문자열 되니까 문자열. 그리고 초기 값도 우리가 S잖아요. 네. 그리고 자료 형태를 다 이렇게 똑같이 명시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문자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문자열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제네릭은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니셜 밸류도 넣을 수가 있고 이 뒤를 봅시다. 제가 이게 배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데이터인 거예요. 한마디로 자료형이잖아요. 그냥 문자열이면 문자열인 거고 넘버면 넘버인 거고 디스패치는 뭘까요? 디스패치가 뭔지 보니까 함수네요. 보이세요? 뭐 어렵게 써있지만 그냥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뭐예요? 매개 변수로 A라는 거를 받는 그렇죠? A라는 제네릭이죠. 네, A라는 제네릭 즉 뭐 여기서는 set state action S가 들어가겠네요. 제네릭이 들어가는 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A는 사실 디스패치 A로 되어 있는데 set state action을 가보니까 거기서 또 제네릭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가 자료 형태가 스트링으로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네릭이 change my number의 자료형도
그래서 문자열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예. set state action도 좀 더 볼게요. 이해됐죠?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이라고 해서 이름도 아무거나 지어도 되는 거구나. 그렇죠. 지어도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냥 변수명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변경하는 의미로 해서 set이라고 붙인 거예요. 동사적으로. 네, 그래서 카운트를 변경한다. 그래서 set count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요 일단 문법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를 통해서 얘가 반환하는 데이터가 데이터 그리고 디스패치라는 함수다. 그렇죠? 이 함수로는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제네릭으로 설정한 그 자료형이 들어가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어레이 디스트럭팅이라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인포에 요거를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뭐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둘게요.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좋아요. 제네릭도 이제 알았죠, 그렇죠? 제네릭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고 자 그런데 이제는 좀 저희가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태 디스패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디스패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유즈 스테이트 디스패치 매개 변수를 받아서 반환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스패치 안에 들어갔던 게 set state action이었거든요. 봅시다, set state action, set state action, 그렇죠?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됐나요? 그쵸? 유니언 타입이죠. s이거나 요런 함수거나 이해되세요? s이거나 함수이거나를 뜻해요. s이거나 함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앱으로 와서 지금 이게 전부 다 s가 들어간 자리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가 디크리스로 볼게요. 얘가 지금 s가 들어간 거죠. s가 지금 넘버였잖아요. 제네릭이. 그 제네릭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은 거죠. 데이터. 얘가 이제 set count로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set count 두 번째 넣을 수 있는 자료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매개 변수를 프리브 w가 들어가서 반환을 저희가 리턴해주는 게 있었어요. 프리브 더하기 1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자료형이 있었잖아요. 자, 다시 가볼까요? 요거요. set state에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앞에서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이에요. 제일 일반적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요거를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이전 데이터입니다. 이게 프리브 밸류가 매개 변수 들어와서 우리는 변경된 새로운 데이터를 반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set count를 우리가 실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해도 똑같이 데이터는 적용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랑 무슨 차이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차이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했을 때 적용이 안 되면 이걸 쓰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은 이건 진짜 억지긴 한데요. 이렇게 만약에 디크리스 밸류를 많이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한 번에 저희가 디크리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마이너스 6이 안 되고 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이밍 이슈 때문에 카운트 그 스테이트가 변경이 안 될 때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 번을 만약에 해요. 그때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때는. 자, 저희가 4번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이럴 때는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활용해야 되는 경우를 좀 자주 마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드립니다. 요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배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변경에 대해서도 좀 봤죠. 예. 변경 시 체크. 예.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가 set state 액션이 두 가지를 받았죠. 자료형이 이제 S이거나 유니언 타입 아니면 프리브 밸류가 들어오는 반환을 저희가 이제 S로 내보내면 되는 형태였죠. 그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또 챙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초기 값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테이트 초기 값. 보통 우리가 지금 볼게요. 자, set state 커맨드 클릭 이니셜 밸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처음에 데이터를 말해요. 처음에 데이터 자료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네릭 S이거나 뭔가를 S를 반환한 함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운트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S로 넣은 거죠. 그냥 데이터로 그냥. 그쵸? 데이터로 넣은 거고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함수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넣으면 된다. 함수를 넣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것도 함수고요. 이렇게도 함수예요. 그럼 get random number를 넣으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딨죠? 예. 이렇게 하나, 이렇게 소출하나 같은 거긴 하죠. 그렇죠? 예, 일단 여기서 이제 리턴만 되면 돼요. 반환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랜덤 넘버가 처음에 초기 값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체크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도 해도 되죠. get random number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게 되면 볼게요. get random number에 대한 제가 프린트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콘솔 로그로 get random number가 호출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필터를 해볼게요. 밑에 건 좀 추석하고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자, 저희가 카운트업을 할 때마다 걔 랜덤 넘버가 들어오죠. 그쵸? 이거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랜덤 넘버. 근데 저희는 알잖아요. 저희는 스테이트가 바뀌면은 이 부분이 탄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아까 그거랑 같은 겁니다.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 즉 뭐예요? 이렇게 S로 넣은 거예요. 값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얘는 무조건 그러니까 렌더링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얘는 뭡니까? 얘네들이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었죠. 그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자, 커맨드 클릭. 이렇게 함수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함수로 넣었을 때는 이 초기에 대한 그 부분이 안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트리거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계속 get 랜덤 넘버가 호출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다가 넣으면은 그때는 더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전하잖아요. 스테이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스테이트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고 그 초기 값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수로 넣게 되니까 해당 부분이 안 탄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쵸? 물론 우리가 스테이트가 바뀌면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그냥 실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계속 찍혔던 거야. 물론 이제 이렇게 함수를 넣으셔도 되고 함수 자체가 들어가도 돼요. 뭐냐면 이거에 지금 자료 형태가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넘버인 함수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 자체가 쏙 들어가요. 자료인 같기 때문에. 예. 이 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요거랑 자료인 같아요. 함수 타입이.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고 반환이 없는 넘버. 같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같은 처리다. 예, 이렇게도 좀 챙겨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자료용 부분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죠. 결국에는 스테이트 바뀌면 한번 탄다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렌더링 된다.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거 초기값에 대한 부분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좀 제가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다르더라도 너무 내용이 많아요. 이제 요거만 더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요거도 이제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카운터를 복사해서 하나 더 컴포트를 만들게요. 제가 요거는 이제 키 카운터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키 카운터라고 하고 키 카운터 프랍스 넣어주고 스타일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대신에 얘는 자체적으로 이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초기 값은 0이고 제네릭으로 넘버라고 지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 카운터가 들어가고 셋 카운트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카운트에서 증가가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키 카운터를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하긴 한데요. 그쵸? 밑에다가 하나 넣을게요. 키 카운터. 키 01 하고 키 02. 리액트 요 컴포넌트에는 키라는 요소가 있어요. 키. 키가 뭐냐면 고유값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키를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키가 만약에 같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키가 같은 게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게 있는 상태죠. 카운터블 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렌더링이 전체적으로 한번 됐어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막 이상하게 중복이 생기고 막 그러는 버그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 요소의 키는 무조건 고유한 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버그가 생기고요. 그리고 일단 먼저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키 이해하기. 고유해야 합니다. 키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키가 들어간 키를 변경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스위칭도 가능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스테이트를 두 가지를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first key set first key 네, 넘버로 할게요. 넘버로 해서 얘는 1이에요. 한 줄 복사. 얘는 2라고 해볼게요. 세컨드 키라고 해서
자,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first key라고 하고 얘는 second ke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키 스위칭이라는 버튼을 제가 만들게요. 그래서 키 스위칭. 이래서 이제 set first key는 second key로 하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set second key는 first key다. 그럼 키를 스위칭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는 3이고 얘는 6이에요. 근데 키 스위칭을 하게 되면 바뀌어요. 안에 내용이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키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얘가 고유하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요것도 문서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키 카운트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버저닝으로 보는 거죠. 차일드 버전 새 차일드 버전에서 버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키를 통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다시 컴포넌트 초기화. 뭐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리고 이제 버저닝을 하는 걸 바꿔야죠.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차일드 버전을 계속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다시 이제 그 0으로 돌아오더라도 버전이 유지되진 않아요. 일단은 설명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자식 버전을 업을 하면 이 기존 데이터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얘만 다시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초기화 방법들도 좀 있어요. 예,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한 걸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식 컴포넌트 초기화 가능, 데이터 초기화 가능. 예. 너무 중요해요. 유즈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유즈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녀석이 이전 데이터랑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상태가 이전 거랑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거랑 내가 원래 이전에는 0이었다면 숫자가 1이 되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렌더링이 된다. 그리고 렌더링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 컴포넌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저희가 로직을 넣었으면 이 로직이 실행이 돼버리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스테이트라는 거로 우리가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담겨 있어야지만 막 변화무쌍하게 이제 바뀌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위 컴포넌트도 그 저마다 상태를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상위에서 부모가 렌더링을 해가지고 만약에 조건부로 이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하면은 걔는 그냥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위 컴포넌트의 데이터 상태를 보장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단 하나 편법이 있어요. 뭔가 보여주는 것만 이렇게 없앤다든지 아니면 상태를 부모가 아예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로컬 스토리지 등을 활용해서 아예 이제 앱을 껐다 켜도 즉 이제 이 웹페이지가 껐다 켜도 또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유즈 스테이트의 문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네릭이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set state 부분이 결국 함수다라는 것도 봤었습니다. 저희가. 그쵸? 이게 데이터고 뒤에가 함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받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쵸. 우리가 근데 set state 액션 변경할 때
우리가 그냥 해서 값을 넣어도 되지만,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제대로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스테이트가 안 바뀐다. 그때는 프리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예시를 보여드리긴 했죠, 그렇죠? 상태가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뭐 어차피 문법 살펴보면 되니까요. 예. 그리고 초기 값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왜 이 함수가 호출이 되지? 매번 호출이 되죠? 당연하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랑 바깥에 빼가지고 변수 해가지고 걔를 넣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값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로직이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지금 유즈 스테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함수를 넣어도 된대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거를 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역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랜덤 넘버가 타는 것이냐? 그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변수를 빼서 하는 거랑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랜덤 넘버 부분이 데이터가 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키를 통해서 우리가 컴포넌트의 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뭐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뭐 굳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예시는 지금처럼 그 하위 컴포넌트의 그 데이터를 초기화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차일드 버전 다시 이전으로 돌리더라도 그 데이터는 이미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즈 스테이트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많이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미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미션은 뭔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Day 계산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좌측 상단에 현재 날짜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모드와 편집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깔 바꾸시면 돼요. 네, 색깔 바꾸시면 되고 CSS 건드셔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요걸 딱 누르면 편집 모드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는 이제 내가 수정하고 싶은 그 날짜를 이렇게 하나하나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인풋으로 하시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장을 딱 누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D-Day 모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를 활용을 해보세요. 요거는까지는 좀 심한데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구글링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컴퓨터를 껐다 켜도 유지가 되게끔 하시게 되면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쵸? 예, 요거도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미션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네요. 지금 이 날짜 부분에는 저희가 마우스를 위로 올리게 되면 이 해당 날짜가 언젠지를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날짜가 언젠지 마우스 호봇이 마우스 호봇이 무슨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우스가 다시 내려가게 되면 기존에 다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미션 꼭 한번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이제 미션 프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